안녕하세요. 꾸꾸아빠입니다.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를 알고 계신가요? 포켓몬스터의 포켓몬들은 기본적으로 불, 물, 풀, 전기, 땅 등 각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매일 함께하는 돈도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돈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의 속성을 5가지로 이야기할 것이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돈의 속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의 속성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인격체입니다. 돈이 인격체라고? 처음부터 많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데요. 우리는 법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인은 한자로 사람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이기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붙어 있고 싶어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돈이 인격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돈을 소중히 하는 습관을 가져봐요. 돈의 속성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규칙적인 돈의 힘입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 2가지 돈은 같은 돈일까요? 정답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한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루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죠. 이는 돈도 마찬가지이며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불규칙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입이 불규칙적이라면 규칙적인 수입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돈의 속성의 세 번째 이야기는 돈의 품성입니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10만 원을 벌었고,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과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10만 원과 용돈으로 받은 10만 원은 같은 돈일까요? 물론 액면가는 같은 돈일지라도 이 학생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10만 원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얻은 돈이기에 애착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품질이 좋은 돈은 꾸준하게 모여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며,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작정 돈을 모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서 소중히 대하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해요. 돈의 속성의 네 번째 이야기는 중력의 힘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중력이 돈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걸 아시는가요? 누군가 1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봐요.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처음에는 100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90, 세 번째는 80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 1000만 원을 만들 때는 내 노동과 시간으로 혼자서 이룬 결과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앞에서 만든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일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처럼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게 되죠.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가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지금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작더라도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도록 해요. 돈의 속성의 5번째 이야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변을 보면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돈이 속성의 6번째 이야기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쓸 돈이 모자란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수입 규모가 아닌 생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고정 비용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수가 취업을 했다면 회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품목이라고 본인을 합리화시키고 자동차를 먼저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 또한 현재의 돈이 아닌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위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돈이 속성의 7번째 이야기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입니다. 우리는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넷째, 돈을 쓰는 능력. 우리는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버는 능력만 갖춘 사람이 나머지 능력들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지출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가지 또는 4가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적어보도록 해요. 이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필요한 능력부터 배워나가 봐요. 돈이 속성의 마지막 이야기는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입니다. 오늘은 7가지 비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남을 비웃는 것,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1등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공부를 위해선 잠을,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구매 기록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록합니다.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습니다. 여섯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합니다. 일곱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돈의 속성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은 인격체. 규칙적인 수입의 힘. 각기 다른 성품.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로 5가지 속성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고정 비용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입니다. 넷째,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은 품에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기록하고 정리하라. 장기 목표를 가져라.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액면가가 같더라도 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품질이 좋은 돈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이상 꾸꾸아빠였습니다.